선거가 당장은 없으니까 예. 국민의힘이 변화는 안 할 것 같은데 이게 갤럽 조사는 매주 누적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 그러면은 그 누적된 평가가 나중에 가서는 또 지지로 잘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대로만 간다면 한동훈 체제 하에서 뭐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 기소가 한 번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업무상 배임 기소가 하나 있었죠 이번 주에. 예. 그런데 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긍정률이 좋아지거나 음. 국민의힘이 뭐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지표도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표도 한번 정당별. 하나만 예. 그 대통령 긍정률 중에 요거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죠. 예, 요거는 데일리안이 조사를 했습니다. 데일리안 조사인가요? 데일리안이 의뢰를 해서 예.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11월 4일, 5일 조사가 있습니다. 4일, 5일 조사. 예. 오늘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는 그 뭡니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는 여론조사 공정위 조사한 ARS 조사입니다. 예. ARS 조사. 여기 보시면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그러니까 ARS죠. 이 경우에는 뭡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는 네.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어허. 그런데 11월 4일, 5일 조사에 긍정평가 26.9 나왔습니다. 26%. 26.9. 그러면 같은 데에서 의뢰해가지고 같은 기관이 조사한 조사입니다. 이번에는 11월 18일, 19일 조사를 했습니다. 한 18일, 2주 19일이면 지났네요. 2주 예. 지난 거고 이번 주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판결이 있은 후죠. 저 반영된 겁니다. 반영되죠? 지금. 예. 긍정평가 얼마인지 보시죠. 26.5 나왔습니다. 자, ARS에서 26.9였던 게 네. 2주 후에 ARS에서 지금 판결도 다 나왔는데 그죠? 판결 나오고 기자회견도 나오고 26.5. 예. 동일하네요. 같죠? 예. 예.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ARS에서. 없어요. ARS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즉 보수 성향이시고 관여도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변화가 없다. 관여도가 좀 낮으신 보수 성향 분들이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미세하게 뭡니까 기자회견 효과는 나타났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판결 효과는 안 나타났다. 전혀 없다. 없다. 이 얘기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올라가는 요 효과 있잖아요. 갤럽 지표입니다. 예. 대통령 긍정률 17에서 20 올라간 이게 기자회견 효과라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 관여도가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니 라고 인정하는 맛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 거지 이게 계속 올라가려면 다른 것도 봐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차가워요. 너무 다른 데서 차가워서. 차가워요. 예.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 판결도 이 정도라면 기소를 또 했다. 의미가 그것도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역풍 불지 않을까도 우려가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예. 그다음엔 두 번째 25일 이후를 봐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판결도 이렇게 유죄가 계속 나오는데도 여론이 변화가 없다라면 뭐가 되느냐면 여론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거기에 대해서도 여론에서는 여론 국민 민심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섭네요, 대한민국의 이거는. 예. 무섭네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여론이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는 채택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 결과에서 대통령제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법치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권 분립의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있는데 예. 거기에 여론이 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난 호감이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거하고 아니고, 대통령 예. 제도 자체가 문제 있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상권 분립 뭐 사법부가 문제 있어 이렇게 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지금 2024년 겨울입니다. 와,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법원의 판결조차에도 국민들이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는. 그렇죠. 만약 그런다면 예, 만약 이제 다음 주까지 봐야 이재명 되겠지만요. 대표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종국에는 국민이 하고 있다. 저도 사실은 예.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러한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권 남용을 이재명 대표님이 많이 당하셨고 재판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었고 예. 제가 그 옆에서 있다 보니까 많이 마음도 많이 졸이고 진짜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예. 이게
어느 순간 보면은요 거대한 쓰나미처럼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예.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 저는 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좀 진절머리 난다 내지는 좀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심의 판단은 굉장히 예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진짜 예리하게 보시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정권이 아주 심각한 좀 오해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나 얘기하는데도 안 바뀐다? 그럼 저는 안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아니 지난번 총선에서 이미 심판 받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2조 심판 떠들고 다니다가 본인이 심판 받았잖아요. 예. 그때 한번 경고를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1년이 다 유죄 돼가는데. 판결이 났다고 한동훈 대표가 막 그냥 주말에도 집에서 계속 페북에 글 쓰고 그 희낙낙하고 생중계하자고 계속 그냥 생중계. 신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저 모습을 볼 예.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당은 이렇게 주류가 가더라도 비주류가 만약에 살아 있었더라면 비주류가 이걸 목소리를 내면서 저는 보완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비주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안에 씨가 말라가지고. 국민의힘이요. 예. 보수 대 진영 내에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명태균 유탄 또 맡고 있고 뭐 개혁신당도 범보수로 보더라도 어느 하나 지금 대안으로 국민들 앞에는 작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요거는 정당 지표 정당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부대표님. 정당을 보시면은 예, 정당 결과입니다. 갤럽 기준이고요. 아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변화가 없는 것도 어허. 그러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압수수색만으로도 확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 예. 물론 그것도 이제 5초 이내에 5%포인트 빠진 건데 지금은 당 대표의 판결이 나왔는데 정당이 똑같아요. 지도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34에서 34입니다. 예. 동일하고요. 예,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27에서 28로 1%포인트 높아졌다고 하지만 지도가 그렇지만 이것도 횡보라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6% 차이네요. 여전히. 6%포인트 격차죠. 예. 오차범위 이내로 붙었다고는 하지만 오차범위가 6이니까 그냥 6입니다. 아하. 격차가. 오차범위만큼의 격차입니다. 아하. 그런데 국민의힘의 27%가 최저치였죠. 예. 그런데 그 전 최저치가 28입니다. 28. 이번에 다시 28. 아하. 만약에 오르려고 했으면 여기서 최소한 30%에 걸친다면 국민의힘이 괜찮게 올랐나라고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나? 오를 예. 조짐이 있나? 이렇게 볼 텐데 지금 오를 조짐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봐야죠.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는 아하. 정도거든요. 추가 하락을 막은 정도에 지금 그쳤습니다. 아하. 지금 보시면은 민주당이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안 빠지고 소위 있다.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걸 현실화 시켜도 예, 예. 민주당 지지율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고 있죠. 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참 궁금합니다. 일부 ARS 조사에서는 이게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 예, 기관마다 예, 다르죠. 예, 예. 기관마다 많이 달라서 뭐라 이렇게 어허.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 가령 리얼미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이거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예. 지난 정당 지도는 14일부터 15일, 대통령 국정수행은 11일부터 15일 조사를 한 내용이고요. 유무선 듀얼 RDD ARS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요것도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반영이 된 거죠. 기간적으로는 금요일이 이거는 포함돼 반영은 안 있습니까? 됐습니다. 반영 안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요거는 그 금요일까지 조사한 거라 금요일 날 오후 3시 40분까지 조사했을 그럼 겁니다. 나오기 전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나오기 전으로. 1심 선고가 오후에 있었던 게 나왔죠, 아마 오후에. 오후 3시 좀 넘었었을 텐데 예. 조사는 3시 40분까지니까 예. 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몇 샘플이 안 들어갔죠. 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47.5예요. 많이 올랐네요. 아니 47.5면 50입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전에가 43.7인데 4.4% 정도가 올라갔어요. 예. 3.8%.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ARS 조사를 일단은 전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일단 없겠다. 예. 너무 높아가지고요. 너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길에서 지나가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지지자란 얘기예요. 이 결과대로 하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관여도가 높은 뭐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이나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에 절반 정도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국민의힘은 31.6에 지나지 않습니다. 확 이렇게 좀
격차가 있죠. 16% 차이 나네요. 예, 이 정도 격차가 나면은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갤럽으로 돌아와서 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 전 국민의 응답하시는 분들 국민적 대표성을 비교적 갖췄다고 했을 때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튼 민주당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상당한 야당으로서 이 정도까지가 될 수 있는 대표가 기소되고 구형을 맞고 예. 판결까지 맞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국민의힘의 전략 예, 예. 2조 심판론을 아직도 지금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안 먹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 네 분이 지금도 네 분이 있죠.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당계에서 예. 한동훈 그 뭡니까 대표와 관련된 분들이 무슨 글을 썼다, 그걸 또 SNS에 옮겨서 썼다 이런 예. 논란도 있고 그게 바로 윤한 갈등, 개파간 갈등을 아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가고 있어요. 뭐 이슈가 없잖아요. 분열이나 뭐 갈등의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어요. 보이지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정도입니다. 아. 저도 이제 진짜인가 가짜인가 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여러 지표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다. 좀 견고해지고 있다. 예. 이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김봉신 부대표님의 해석 좀 들으셨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당에 계시니까 좀 요 사안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 지난 2년 전부터 검찰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기소 뭐 정말 참고인 조사 이 수도 없이 당해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은 정말 당사 압수수색했을 때는 당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도 그렇고 그다음 지지자도 많이 동요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에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하도 많이 탄압하다 보니까 사람들 국민들도 아 윤석열 정부가 또 탄압하는구나. 뭔가 좀 공작을 했나 보구나. 쟤네들은 근데 왜 할 줄 아는 게 저런 것뿐이 없지? 그러면 대파한단에 870원 합리적인 가격 아니 사람을 가둬놓는 것뿐이 관심이 없나? 아. 왜 정말 큰 권력 국정을 운영할 만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줬는데 왜 맨날 야당 경쟁자나 때려잡고 그다음에 본인 순방이나 다니고 그다음에 또 수사도 비- 안 받고. 그래. 예. 비리나 덮으려고 노력하고 맨날 또 왜 경로하지 사람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한 예. 2년간 경험하면서 진절 런더의 머리가 났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뇌성이라고 그러죠. 내성이 생겨. 아무리 때려도 역치까지 아프지가 않아. 역치까지 못. 민주당이 그런 형국인데 아무리 때려도 아, 아유 이제 한번 될 간지럽다. 테면 되라. 간지럽다. 이제 될 테면 되라. 이런 마음이 커요. 뭐 우리가 이제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요. 한동안 빼곤 대부분 다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평온하죠. 아니,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다 평온하죠. 저도 아유 언제 우리 집이 우리 아이 방이 압수수색 당할지 몰라요. 언제 이렇게 잡혀가지? 아니 나 잡혀가면 한번 저기 면회 한번 오세요. 아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설사 가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야 제가 엊그제도 뛰어가겠습니다, 저희 홍매화 가족들이 들고 갑니다, 제가. 예. 아니 뭐 이렇게 너무 김건희 여사를 심하게 비판하는 예, 거 아니야? 막 이런 예, 말을 하는데 맞아요. 아니 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아. 나는 아직까지 기소 안 당했잖아. 이판사판이- 그럼 막 까는 거예요. 이판사판. 그냥 이판사판입니다. 예, 저희는. 이판사판. 그러면 저는 대표님 이게 궁금해요. 예. 2024년도 총선 때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뭐 1년도 채 안 예. 됐습니다만은 그때도 2조 심판론만 팔다가 똑같은 인물이 똑같은 주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똑같은 주제로 2조 심판론을 팔았는데 당시에는 조국 신당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뭐 순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국 신당이 순풍을 탔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인물 한동훈 대표가 똑같은 주제 이재명 대표 심판론을 또 들고 나와서 팔고 있다면 이제는 좀 역풍이 심하게 불 것 같은데 이 역풍이 좀 어떻게 구성이 될 걸로 좀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역풍이 분다면 어떻게 볼 수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아까 저 김지호 대변인 말씀 중에 네.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백그라운드에 먼저 한번 그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동훈 대표의 그 스탠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한번 보시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지금 보면은 이 갤럽 조사입니다. 같은 갤럽 조사에서 향후 1년 경제 전망, 경기가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살림살이 좋아질 것 나빠질 것.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마이너스 49 나왔습니다. 넷 스코어. 스코어 차이가요. 경기 전망 마이너스 49예요. 마이너스 49가 어떤 수치인지 한번 위에 숫자들을 한번 보시죠. 이야. 조금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시청자분들께서 보실 텐데
지금 마이너스 49는요. 자, 조금 보면 지난 2022년 그 55 나왔을 때를 55. 제외하고 예. 지금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49는 네스코어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 나빠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그냥 정말 치솟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심리가 완전히 지금 얼어붙어 안 좋- 있어요. 얼어붙어 있는 예. 거네요, 지금. 지금 좋아질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은 13%입니다. 나빠질 것이라고 하시는 응답자분들이 62%입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경기 전망에 대해서 예. 굉장히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예. 11월입니다. 이제 김장해야죠. 또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또. 예. 겨울 방학을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학생들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예. 전망이 62%가 안 좋을 것이라고 하고 네스코어가 아하. 49입니다. 자, 살림살이 전망 한번 보시죠. 예, 살림살이 전망입니다. 올해 들어 압수자리가 네스코에서 압수자리가 2로 바뀐 건 처음입니다. 오, 이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좋아질 것 11, 나빠질 것 36. 정말 서민분들의 고통이 섞여 있는 비명 소리가 여기에 스며 있습니다. 예. 정말로 힘든 중산층도 지금 힘들다고 난립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보시죠. 어떤 스코어인지 이 스코어의 분포를 25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월등한 차이네요. 25라는 숫자 자체가. 예. 지금 상황은 아하. 이렇습니다. 경기. 아까 우리 김조 대변인님 말씀 주신 중요한 부분이 이 여론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 아직 경제가 진짜 안 좋은가 보다. 정말 너무 힘들가 보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해라 이런 말은 여당 대표로서 할 수는 있을 텐데 그것만 하면 예. 이거는 글쎄요. 여당으로서는 조금 더 책임 정치를 하는 차원에서 경제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죠. 신경 써야 된다. 근데 뭐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대책을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야당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뭐 제기하는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화폐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또 그 뭐 1인당 얼마 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야당은 이게 좋건 나쁘건 장단점은 있으나 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기는 했었다. 여당은 조금 모르겠어요. 여당이 이 되게 좋은 것들을 내세웠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봐가지고는 정말 지나친 어떤 사법 정국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예. 있는 것은 맞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여당이 왜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안 보는가? 아하. 이 데이터를 좀 봐달라. 이게 근데 오늘 나온 거니까 예, 오늘 좀 나왔습니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젠 봐야 돼. 이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안 봤더라도. 봐야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봐도 못 본 척하는 것 같아요. 봐도 못 본죠. 네, 본인들이 어떤 정치적 실력, 식견, 인사이트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수사뿐이 없는 거야. 일단은 저 상대를 조져서 내가 반사 이익을 얻자. 현재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예. 국정 운영이라는 게 수사로만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정권 재창출을 많이 정치인들이 꿈꾸잖아요. 근데 이미 창출된 권력을 가지고도 저런 지표가 나와서 거의 국민들이 아까 비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의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저 안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비명도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를 힘이 있어야 지르는 아이고. 거고요. 이제는 거의 국민들이 비명을 지를 힘도 잃은 채 신음이 새 나오는지 저 지표로 보여지는데 여기에도 관심이 없는데 정권을 또 상대를 제거해서 재창출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본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 함께 해주셨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조 대변인님도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